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인 거고 한글로 하면 뭐야? 묶음이지. 이걸 한자로 하면 뭐지? 개야, 개. 얼마 전까지는 지구 개라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구 개라는 걸 요즘은 안 쓰고 영어로 써서 지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야. 잠깐만, 마이크가 들어가나? 요즘 영상 녹화하는데 마이크가 가끔 안 들어가서. 됐니? 그래서 요즘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옛날에 뭐라고? 지구 개. 한국말로 하면 뭐야? 지구 묶음. 그러니까 지구는 어떻게 묶여져 있느냐가 1단원인 거야. 그러니까 1단원의 지구 묶음은 뭘로 돼 있지? 땅으로 돼 있잖아. 땅. 우리 땅을 뭐라 불러? 지각이라고 부르지. 지각. 그래서 맨 처음에 너희들이 지구과학 처음 배울 때 지각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각, 어쩌고 저쩌고, 구조물, 지각 밑에, 멘틀 밑에, 외핵 밑에, 내핵,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 뭘로 돼 있어? 바다. 땅, 바다. 그 다음에 뭘로 보였어? 대기. 그래서 중학교 때 대기를 배웠죠. 그래서 대기층을 뭘로 나눴어? 육권, 성, 층권, 중, 강권, 열권 이렇게 돼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과 얘네들의 묶음이 1단원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구 시스템이 1단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이 1단원에 나오는 땅과 바다와 대기는 특징은 대륙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난다.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이 있다. 중간권에서는 유성이 발생한다. 열권에서는 졸라 뜨겁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이런 것들을 수업할 생각은 없어.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단원을 통째로 선생님이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바빠서. 그리고 시험 때는 수업을 할게요. 이건 시험 때만 수업을 하겠다는 거야. 잠깐. 암기가 99.9%라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는 길이 바쁜 과정 관계로 선생님이 땅과 하늘과 바다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는 할 건데, 알겠니? 넘어가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단원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생님의 인강 사이트 있죠? 선생님 그 인강 사이트에 가면 다 있단다. 그래서 잠깐 시간 내서 보고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단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렵진 않고요. 혼자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게 쉬운데 혼자 공부하기는 좀 어렵단다. 그래서 오늘은 필기해야 될 것도 많고 외워야 될 단어도 많아. 알겠니? 그러다가 만약에 필기를 놓치면 뭐 하면 돼? 그냥 사진 찍어. 굳이 막 필기하겠다 애쓰지 말고 강의 듣다가 저거 중요한데 내가 필기할 시간이 없으면 그럼 찍어. 알겠니? 그리고 찍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해야 돼. 듣니? 내가 필기할 때 내가 이러고 있는데 사진 찍혀가지고 막 내 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이런 거 죽여버린다. 알겠니? 그렇지?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내가 비켜줄 테니까. 됐어? 요즘 선생님 그지? 나 쇼츠 요즘 88만인가 90만 나오고 있어. 나 앞으로 인플루언서라 불러줘. 나 지금 난리야. 100만 넘으면 학원 문 닫고 나 이제 뭐 물건 팔러 가야 돼. 알겠어? 인플루언서 카라고. 자, 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뭘 배우려고 그래? 변동대 판구조론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완자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완자 가지고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됐니? 맞지? 138페이지. 자, 변동대 판구조론 갑니다. 자, 첫 번째 변동대라는 단어 먼저 설명합니다. 변동대가 뭐야? 화산활동, 지진활동, 조산운동. 여기서 조산운동이라는 거 잠깐만 설명할 건데 오늘 땅덩어리가 만나가지고 됐니? 땅이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산이 만들어져. 땅덩어리가 두 개가 만나서 산이 만들어진다고. 산맥이 만들어진다 그런 거야. 이런 데를 조산대라고 하는 거야. 조산대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지각 변동이라는 게 일어날 건데 지각 변동은 화산활동, 지진, 조산운동이 일어나는 걸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각 변동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변동대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변동대가 화산활동, 지진활동, 조산운동들이 일어나는 데를 변동대라 그러고 그런 데를 갖다 뭐야 그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고 변동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변동대라고 하더라라는 거야. 화산대, 당연히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을 화산대라 그럽니다. 지진대,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단어죠. 그 다음에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지진과 화산의 에너지원을 물어봐. 에너지원을 물어봐. 우리가 앞단원을 내가 건너뛰고 왔는데 나중에 수업한다 그래서 그거 했더니 앞단원 배울 때 지구에 있는 에너지의 근본은 뭐야?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근본은 뭐야? 태양 에너지야.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근본은 뭐야? 태양 에너지야. 알겠니? 선생님 키가 크지? 나 키가 왜 커? 태양 에너지 받아서 키가 큰 거야. 왜? 선생님 밥 먹었잖아. 그럼 밥은 광합성한 쌀이 만들어진 거겠지.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인가. 선생님이 키가 큰 거? 태양 에너지야. 선생님 요즘 살쪘다? 태양 에너지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근본은 다 태양 에너지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나와. 다음 중 태양 에너지가 아닌 건 뭐예요? 알겠니? 다음 중 태양 에너지가 아닌 건 뭐예요? 딱 두 개밖에 없어. 지구상에 태양 에너지가 딱 아닌 거 바로 뭐야? 지진과 화산. 태양과 졸라 관계 하나도 없어. 알겠니? 또 하나 있어. 뭐 있어? 밀물과 썰물. 밀물과 썰물, 그걸 조력 에너지라 그래.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밀물과 썰물하고 지진과 화산은 태양 에너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걸 뺀 나머진 전부 다 뭐야? 태양 에너지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음 중 태양 에너지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지진과 화산, 또 뭐 있어? 밀물과 썰물. 알겠니? 밀물과 썰물입니다. 외워놔야 되고 이거 설명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지진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우린 지진이 뭔지는 알겠죠? 지구 내부에서 에너지가 발생해서 땅이 흔들리는 거야. 단어 외웁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진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데를 우리 뭐라 그래? 진앙 그래요. 진앙. 알겠니? 근데 우리는 진앙에 대한 논의는 거의 안 할 건데 내가 조금 이따 뭐 수업할 때 외우셔야 돼요. 지진은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지진을 분류하는 거야. 어떻게 분류하는 거야? 진원지가 지하 70km 이하에서는 뭐라 그래? 우리가 이걸 천발 지진이라 그래. 그리고 이 진원지가 300km 이상인 거를 신발 지진이라 그래. 그래서 천발은 지진이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걸 천발, 아주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걸 신발. 그럼 70과 300 사이에서 발생하는 걸 중발 그래요. 중발. 이걸 지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천발 지진. 됐니? 그 다음에 신발 지진, 그 사이를 중발 지진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진 오늘 계속 배울 건데 내가 이따가 지진 얘기할 때 얘는 무슨 지진이야? 천발 지진이 발생해. 쟤는 무슨 지진이야? 신발 지진이 발생해. 이게 가장 키포인트란다 오늘 수업에. 알겠어요? 그래서 지진은 천발과 중발과 신발로 나는데 천발 70km 이내, 신발 300km보다 더 깊은데 그 사이를 중발. 자, 보자.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배울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 그랬었죠. 그래서 지진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을 화산대라 그랬죠. 그 화산대를 갖다 쭉 찍어봤더니 지진대하고 화산대가 거의 일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거의 화산이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는 데서 다 100% 화산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주로 지진이 발생하는 데서는 주로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 100%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진대하고 화산대는 대체적으로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요. 지진대하고 화산대는 어때야 돼요? 이따가 배워요.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판고전화. 아, 힘들다. 여기 하려고 온 거야. 앞에 거는 다시 돌아와야 돼. 너네 지금 팩에 어디 하고 있더라? 몇 페이지야? 138페이지인데 요거 지금 잠깐만 설명하고 바로 넘어갈 거란다. 그리고 다시 올 거야. 이 책의 구조가 조금 이상해서 그래. 책이 이상한 게 아니라 선생님 강의 스타일하고 안 맞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부터 간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거야. 오늘 여기 설명하는 건 싹 다 외워야 돼. 판, 구조, 론이야. 첫 번째. 판구조론이 뭔지 알아야 돼. 판구조론이 뭔지 알아야 돼.
그럼 판구조론이 뭐냐면 은나야 안나. 판구조론이 뭐냐면 1912년에 베게너라는 사람이 있어. 그 베게너라는 사람이 발표한 학설이 뭐야? 대륙 이동설이야.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그러니까 대륙 이동설에 의하면 베게너가 뭐라 그랬지? 대륙은 하나의 땅덩어리였어. 하나의 땅덩어리가 갈라져서 지금 5대양 6대륙으로 나눠졌다라고 주장한 게 베게너야. 베게너는 원래는 지질학자가 아니라 무슨 학자야? 기상학자야. 기상. 날씨를 보는 기상학자라고. 근데 걔가 배 타고 남극에 가다가 우연히 세계 지도를 보는데 이거 봐라. 이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대충 일치한 것 같아. 그래서 가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 대륙을 이렇게 맞춰봤다. 근데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걸 발견을 한 거야. 그럼 그 말은 이렇게 맞았다라는 건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건데 그럼 맞추니까 맞더라는 거지. 이 말은 얘네들 예전에 대륙이 하나였지 않았을까? 거기서 의문을 품어서 여러 가지의 증거들을 찾아내지. 바로 뭐야? 해안선의 일치. 서로 다른 대륙의 동일한 화석의 발견. 서로 다른 대륙의 지층 순서가 일정하게 같아. 그래서 분명히 대륙은 하나였다가 갈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걸 대륙 이동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발표를 한 게 1912년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을 아무도 믿질 않아. 첫 번째 왜 믿질 않았냐면 베게너는 기상학자야. 사람들이 야, 너 날씨나 볼 줄 알지. 너 고기압, 저기압, 저기 비 와, 안 와. 이런 거나 하던 놈이 무슨 땅이 움직였냐, 맞네. 그런 걸 해. 그러니까 아니 너가 할 수도 있지. 그때 네 거나 잘해. 두 번째는 증거를 제시해도 뭐라 그래? 사람들이 가장 큰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야. 야, 이 땅이 움직이려면 어마무시한 힘이 필요한 거야. 야, 땅이 무슨 종이떼기야 임마. 이렇게 대륙이 움직였다는데 그럼 그 힘 어디서 왔는데? 딱 그러면 베게너가 그건 나도 잘 모르지. 아무튼 움직인 것 같아. 이렇게 됐던 거야. 그래서 1912년에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은 주장은 했으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 그러다가 1920년에 들어와서 홀스라는 사람이 베게너의 말이 맞는 거는 같은데? 야, 베게너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야, 베게너의 말이 맞는데 힘은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요게 오늘의 포인트야. 홀스가 이런 걸 주장하는데 그게 바로 뭐야? 멘틀의 대류설이야. 잘 들어. 멘틀의 대류선이라는 것은 여기에 멘틀, 땅이 있는데 요 땅 밑에 아주 고온에, 아주 여기가 땅이 있다 고온이야. 그것도 여기서 할까? 지금 우리는 밝혀진 사실인데 그때는 몰랐던 거야. 이 땅 밑에 우라늄이라는 애가 있어.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아는 거고 얘가 붕괴돼. 우리 책에는 없어. 우라늄이 붕괴되잖아. 얘가 납이라는 원소로 바뀌면서 어마무시한 양의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 땅 속에는 엄청난 양의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걸 우라늄의 붕괴열이라 그래. 또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라늄을 방사선 원소라 그래. 그래서 뭐야? 방사선 붕괴. 알겠니? 그래서 방사선 원소의 붕괴에 의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 엄청난 양의 열이 발생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 오, 여기 엄청난 열이 발생하겠죠. 엄청난 열이 발생하겠죠. 어마무시한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나오는 거야. 얘가 고온이지? 그럼 위 얘가 저온이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우면 어떻게 되니? 자, 봐. 얘가 뜨겁지? 그럼 뜨거우면 물질이 어떻게? 부피가 팽창한다. 부피가 팽창하면 어떻게 되지? 밀도가 작아진다. 그럼 밀도가 작아지면 이 물질이 어떻게 될까? 그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여기 있던 물질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순환되지 않았을까?
라는가 이렇게 순환되지 않았을까? 너희들 뭐 형편이 좀 어렵지만 라면은 끓여 먹어봤니? 뭐 그 정도 형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집은 너희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냄비가 있어. 근데 우리 집 냄비는 뭘로 돼 있는 줄 알아? 유리로 돼 있다. 이해가 안 가겠지만 임마 유리로도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거야. 유리 냄비 들어는 봤어? 민주. 그래, 유리 냄비 봤어? 형편이 괜찮아? 그럼 유리 냄비를 보면 뭐가 좋아? 그 안이 투명하게 보인다는 거지. 잘 봐.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되지? 물 가열하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가열하지. 여기다 가열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고온이고 위에가 저온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고온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부피가 팽창해서 밀도가 작아지겠지.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이 올라와서 이렇게 순환되는 거야. 이렇게 순환되는 거야. 지구 내부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지. 이걸 멘틀의 대류설이라 그러고 홀스라는 사람이 1920년에 야, 베개 너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순환돼서 여기에 있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갈라진 거야. 이렇게 갈라진 거야. 얘가 순환되면서 이 땅덩어리는 이렇게 가고 이 땅덩어리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홀스라는 사람이 멘틀의 대류설을 발표해서 아마 베게너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라고 주장을 한 거지. 알겠니? 그럼 맞아 안 맞아? 지금은 맞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홀스의 말에 관심을 안 가졌어. 왜 그럴까? 그래, 이 지하 깊은 곳에서 우라늄이 붕괴된다는 걸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도 설명할 방법이,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 땅속을 파고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 장비로는 이 깊은 땅 속에서 우라늄이 붕괴된다고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홀스 말도 대충 어때? 뭉개고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알겠니? 그러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1960년인가? 1960년에 뭐가 발표되냐면 디츠라는 사람에서 해저 확장설이 발표가 돼. 해저 확장설이라는 건 얘가 바다야. 오늘 이따 다 이거 배워. 이게 바다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면 이 해양판과 이 해양판이 이렇게 밀려온다? 그럼 이 A라는 대륙하고 이 B라는 대륙하고가 멀어진다? 그럼 멀어지다 보니까 바다가 어떻다? 넓어진더라? 이게 1960년에 니츠는 돈이 많다는 사람인데 이름 뭐더라 그 사람? 이름을 디츠인가 그래. 너희들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도 뭐 각자 이름 잘 모르는데. 알겠니? 해저 확장설이 발표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대륙은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구나라고 확립이 되는 게 1960년대 이후야. 알겠니? 그래서 뭐 아주 오래된 사람으로부터 뭐 독일의 구텐부르크라든가 영국의 어떤 학자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의 지질학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 알겠니? 카우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카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여러 그 학설에 의해서 너는 표정들이 왜 이상하다? 알겠니? 그러니까 판구조론은 한 사람의 학설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학설들을 접목해 보니까 땅이 움직인 게 맞아 라고 나온 학설이 바로 뭐야? 판구조론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판구조론을 배울 건데 판구조론은 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판구조론이 뭐냐 그걸 배우는 거야. 판구조론의 정의는 뭐야? 그러면 땅은 뭐 한다는 거야? 움직이는구나. 대륙은 뭐 한다는 거야?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야? 대륙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대륙이 움직이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포인트인 거야. 알겠니? 오늘 배울 건 뭐라고? 대륙은 움직여. 그 대륙이 움직이는 뭐야? 근본적 원리하고 대륙이 움직임으로 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판구조론은 아주 쉬운 거야. 알겠니? 자, 갑니다. 판구조론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구조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잠깐 나오지?
지각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지. 이 그림 좀 그렇다. 이 그림으로 바꿀게. 자, 보자. 선생님 바꿀게. 가자.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 나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당. 짜잔. 뭐 있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지각. 그렇죠. 지각. 이걸 지각이라 그래. 이걸 지각. 지각. 지각 밑을 우리 뭐라 불러? 그렇죠. 멘틀. 멘틀 밑을 뭐라 불러? 그렇지. 외핵. 외핵 밑을 뭐라 불러? 내핵. 이렇게 불러. 됐니? 지구 반지름을 얼마로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지구 반지름 여기서부터 즉 내핵의 중심까지 어느 정도 되지? 길이가? 6,400km. 6,400km. 요 정도 돼. 이 정도. 그러니까 지구 반지름은 한 6,400km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걸 지구 내부 구조라 그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구 내부 구조 중에 저 외핵 있지, 외핵. 외핵은 뭘로 추정하고 있지? 액체 상태로 추정 중인 거지. 그래서 지구 내부 중에 외핵은 액체 상태로 추정하는 거야. 됐죠? 그럼 자, 간다. 그럼 판 구조로는 이 구조에서 조금 더 하겠다는 거야. 가자. 외우십니다. 그래서 지각에서부터 멘틀의 상부. 지각에서부터 멘틀의 상부. 이렇게. 평균 두께는 100km 정도 돼. 평균 두께는 100km 정도 되는 거야. 딱 100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100이라는 건 뭐야? 100보다 안 될 수도 있고 100보다 조금 깊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이걸 우린 뭐라 그래? 이걸 판이라 그래. 이걸 판. 이걸 판이라 그래. 판을 다른 명칭으로 하면 이걸 뭐라 그래? 딱딱하다 그래. 딱딱해. 딱딱해.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을 딱딱하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하지? 암석권이라고도 해. 암석권. 암석권이라고도 해. 암석권. 이걸 암석권이라고도 해. 그래서 내가 판, 암석권 혼용해서 쓸 거야. 그래서 암석권, 판 그럼 무슨 뜻이야? 민주야? 나의 민주주의. 혹시 네 친구 중에 공산주의? 썰렁했어? 나 요즘 이렇게 썰렁해지는지 모르겠어. 됐지? 나의 민주? 판. 다른 말로 암석권이라 그래. 두 번째, 그 밑을 간다. 그 밑을 간다. 아우. 됐니? 요 밑을. 요 평균 두께 300km 정도 돼. 300km 정도 돼. 평균 두께 300km 정도 돼. 얘를 뭐라 불러? 연약권. 여기가 연약권이야. 연약권. 됐니? 연약하다 그래서 연약권이야. 알겠니?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 여기가 왜 연약할까라는 거야. 여기가 왜 연약할까? 됐니? 암석권 밑에 올구 여기가 연약권이야. 아까 했던 거야. 여기가 우라늄이 붕괴되는 곳이야. 그럼 여기서 우라늄이 붕괴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붕괴돼서 엄청난 양의 열이 발생. 그러니까 요 밑에는 땅덩어리가 어떻다는 거야? 딱딱한 게 아니라 뭘로 돼 있더라는 거야? 말캉말캉하더라는 거지. 그 말캉말캉한 정도가 아예 액체 상태는 아니고 인절미 정도 돼. 인절미. 네,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절미 정도 먹어봤지? 그래서 이제 막 나온 인절미 누르면 말캉말캉한 인절미 정도는 된단 말이야. 알겠니? 연약권은 인절미야. 넣어놔야 돼 머릿속에다. 연약권은 뭐라고? 인절미야. 여기가 열이 나와서 어마무시하게 고온이야. 알겠니? 인절미 상태의 연약권. 이 인절미 상태의 연약권도 멘틀의 일부야. 멘틀. 알겠니? 멘틀의 일부야. 그래서 판은 지각 플러스 멘틀의 상부. 100km 이내. 됐니? 그 다음에 연약권은 두께 300km 정도 되는 아주 고온의 말캉말캉한 곳을 연약권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름 잘 써놔야 돼. 선생님하고 이름은 알아야 나랑 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각의 구성 요소를 다시 나누는 거야. 어떻게? 암석권. 암석권의 다른 이름 판. 그 다음에 연약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이렇게 잘 써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자, 판 갑니다. 지구 겉부분의 암석권은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래. 여러 조각 뭐 이런 얘기 할 거고. 판을 이루는 지각의 종류는 해양판과 대륙판으로 구별할 수 있어. 요기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요 그림이 조금 헷갈리나 봐. 그래서 조금 쉽게 그려보려고 그래.
됐니? 저 그림이 책에 있는 그림인데 저게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할게. 됐니? 봐봐. 여 바다야, 바다. 나 바다. 육지. 됐니? 야, 중학교 때 지각 밑에 멘틀 이런 거 배웠지? 중학교 때 지각 배웠고 지각 밑에 멘틀 배웠지? 그럼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혹시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는 사람?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나의 주영이 기억나겠지? 주영, 기억나지? 됐다.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봐. 요게 육지, 대륙판이야. 이게 지각이야. 대륙 지각, 해양 지각 해가지고 이렇게 뭐 모호로 비치면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봐. 요게 지각판이야. 됐니? 요게 해양 지각판이야. 그래서 너희들 중학교 때 배울 때 요게 해양 지각판, 이게 대륙 지각판인데 이 대륙 지각판의 두께가 해양 지각판보다 어떻다? 두꺼워. 뭐 이런 거 배웠을 거라는 거지. 이건 지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지각, 요걸 뭐라고? 멘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니? 이건 중학교 때인 거고 오늘은 뭐와 뭘로 나누면 돼? 판과 뭘로 나누면 되겠어? 그렇지. 판과 연약권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판의 두께가 어떻게 돼야 돼? 요 해양 지각과 멘틀의 몇 부분? 상부. 그러면 요만큼이 어떻게 돼야 돼? 요만큼. 해양판이 되는 거야. 요거 이렇게 해서 해양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양 지각 플러스 그 밑에 상부 멘틀 이렇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대륙판도 마찬가지겠지. 이게 대륙 지각이야. 그럼 그 밑에 뭐가 있겠어? 멘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나 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대륙판이 좀 더 두꺼운 거야. 왜? 대륙 지각이 더 두꺼워서 그런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렇고 잘 봐. 지금 또 내가 얘기하는 건 좀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판도 바다에 있는 판을 무슨 판? 해양판. 바다에 있는 판을 해양판. 육지에 있는 판을 무슨 판? 그렇지. 대륙판, 육지판, 대륙판. 됐어요?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냥. 판도. 바다에 있는 판은 해양판, 육지에 있는 건 대륙판. 자, 암기해야 되는 게 있어. 자, 암기 포인트 또 나왔어. 뭐 외워야 되냐라는 거야. 뭐 외워야 되냐면 해양판과 대륙판에 뭐가 차이가 나? 밀도가 차이가 나. 밀도가 누가 더 커? 해양판이 더 커. 그래서 얘는 밀도가 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따가 써먹을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이게 써먹을 거야. 밀도가 더 커. 됐니? 대륙판은 밀도가 어때야 돼? 밀도가 작아. 그래서 대륙판의 밀도가 해양판의 밀도보다 작아. 암기해야 되는 거야. 요것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은 차이는 뭐 있어? 두께 차이도 있지만 두께 차이를 묻는 시험 문제는 본 적이 없어. 무슨 차이를 물어볼 거야? 밀도 차이를 물어볼 거야. 누구 밀도가 더 커? 해양판의 밀도가 더 커. 물론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아닌데 2학년에서 배울 건데 그래도 가끔 선생님들 내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으면 안 되는데 내는 선생님도 있는데 해양판의 밀도가 큰 건 이 해양판이 현무암질이야. 현무암으로 돼 있어. 현무암. 혹시 모르니까 써놔. 현무암. 돌멩이들은 우리가 배우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가끔 문제를 묻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구학을 가르친다는 거지. 그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그럼 얘는 무슨 암이냐면 화강암이야. 화강암. 화강암이야. 화강암. 됐니? 그래서 화강암이 밀도가 좀 작고요. 현무암이 밀도가 좀 커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을 나누면 해양판과 지각판으로 다시 해양판과 대륙판으로 나눌 수 있고 누가 밀도가 크다?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의 밀도보다 크다. 안 나. 아프면 안 돼. 안 나야. 누구 밀도가 커? 그래.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지. 범아! 나의 잘생긴 범아. 해양판하고 대륙판하고 있어. 밀도 누가 더 커? 범아! 해양판하고 대륙판하고 밀도 누가 더 커? 범아! 해양판하고 대륙판하고 밀도 누가 더 커?
그래, 해양판이 더 큰 거야. 아주 잘생겼다고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네. 잘생겨도 공부는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의 밀도보다 큽니다.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보다 밀도가 큽니다. 오늘 선생님 수업이 너무 힘든 거야. 선생님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주말에 넘어져가지고 좀 갈비뼈가 부러져갖고 소리를 지르니까 울려. 엄청 힘드네. 근데 우리 범이가 공부를 그지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판의 구별입니다. 대륙판, 해양판. 그래서 평균 두께는 누가 두꺼워? 대륙판이 두꺼워.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밀도는 겁나 중요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였습니다. 별거 없어.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야. 아직 판을 안 배워서 요것도 조금 이따 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동대 넘어갈 거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대륙 지각이네요. 얘는 해양 지각이겠죠? 그 다음에 두께가 이만큼 있네. 요게 해양판이 될 거고. 모호면이라는 거. 모호로 비치치 불연선면을 줄여서 모호면이죠. 그래서 모호면이 얘면 얘가 지각이고 얘가 뭐가 돼야 돼? 멘틀이라는 거야.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모호면이야. 그리고 얘 모호면이 불연속이다 그래서 불연속면이라고도 했지. 중학교 때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뭐 이렇게. 자, 요거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따 하고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거야. 책의 순서가 조금 이상하다 그랬죠. 그래서 판의 경계와 지각입니다. 자, 여기야. 지금부터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판의 경계. 그래서 판의 경계야. 판, 경계. 발산형 경계, 보전형 경계, 수렴형 경계야. 알겠니? 판의 경계, 발산형 경계. 됐어요? 야, 경계가 뭐야? 경계가? 이 경계라는 단어이 들어왔지. 경계가 뭐야? 경계가 뭐지?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옆과 앞에, 옆에. 됐니? 뭐가 다르다는 거야? 성질이 다르다는 거야. 그걸 경계라 그래. 다시 봐. 됐니? 여러분들 단어를 잘 알면 되게 쉬워. 됐니? 이게 무슨 선이야? 경계선이야. 경계선이잖아. 알겠니? 국방 경계선이라고. 됐니? 왜? 북과 남의 성질이 다르잖아. 이런 걸 경계라고 하는 거야. 경계. 그러니까 판의 경계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 그 새끼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다른 거야? 뭔가 성질이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 그걸 경계라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판의 경계는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발산 경계. 알겠니? 지금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한 수업 내용은 지금부터 할 수업 내용에 밑바닥을 깐 거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 왔다 갔다 할 거란다. 조금만 봐. 자, 시작합니다. 발산 경계부터 할 거야. 발산 경계. 지금부터 나오는 거 싹 다 외워야 돼. 내가 빨간색으로 쓰는 건 싹 다 외우고 암기하고 다음에 물어봐서 모르면 바로 싸대기 맞고. 알겠니? 간다. 비울었어? 민석이 방금 침 뱉었어. 됐죠? 자, 갑니다. 치사한 놈. 됐니? 내가 불어버린다. 됐니? 육고 서술형에 그거 나왔거든? 그 서술형. 어휴. 됐니? 자, 간다. 바다야. 지금도 잘 봐. 바다야. 그리고 바다의 판이야. 무슨 판? 해양판이야. 그러면 요게 해양판이란다. 이게 바다판이야. 바닷속 이야기야. 그러면 얘가 해양판이야. 이쪽에다 쓸게. 해양판. 그럼 해양판 밑에 뭐 있겠어? 해양판 밑에 뭐 있겠어? 연약권이 있어야 되겠지? 자, 간다. 여기 연약권이 쭉 이렇게 있는 거야. 연약권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와. 됐어? 여기에 연약권인데 착각하면 안 돼. 이 연약권의 온도가 모두 일정하거나 그러지 않아. 어디는 우라늄이 많이 붕괴돼서 어디는 매우 뜨겁고 어디는 조금 덜 뜨겁고 그런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어디는 매우 뜨거워? 여기가 지금 매우 뜨거운 거야. 여기 어마무시하게 고온이야. 어마무시하게 고온이야. 어마무시하게 고온이야. 엄청난 고온이야, 여기가 지금. 그럼 여기서 엄청난 양의 우라늄이 붕괴되고 있는 거야. 와우! 엄청난 양의 우라늄이 붕괴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엄청난 양의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하는 거야. 엄청난 양의 열이 발생한다. 열 발생한다. 열 발생한다. 열 발생하겠지. 그게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1000만년, 수억 년이 쌓이면 여기 있는 열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올라와. 그리고 여기 있는 애도 올라와.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에 거쳐서. 이게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바다야, 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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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다, 나 바다. 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이 새끼가 아무리 딱딱해도 여기서 수억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얘가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고 이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해양판이 찢어지는 거야.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그리고 찢어지면서 빵! 하고 터지는 거야. 빵! 하고 터지는 거야. 이렇게. 바다에서 얘가 와! 빠! 와! 터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뭐 터진 거야? 바닷속에서 화산이 터진 거야. 됐니? 그래서 이런 폭발이 일어난 거야. 이런 폭발. 어후. 환자겠네. 엄청 아파. 옆구리 부러지지 마라. 아프다. 알겠니? 그 여기를 뭐라 그럴까? 여기를. 자,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지형의 이름이 중요한 거라고. 요거 지형의 이름이 중요하다고. 알겠니? 요 지형을 뭐라 그럴까? 바다 해자야. 바다에서 생겨났다고. 그리고 터져서 봉우리가 생겼다 그래서 한자로 봉우리 령자야. 그래서 봉우리령, 대관령, 한계령, 령령령 뭐야? 봉우리인 거야. 그래서 바다에서 봉우리가 터졌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해령 그러는 거야. 해령. 알겠니? 여기를 해령이라 그러고 아까 봐봐. 아까 이 새끼가 한 덩어리였잖아. 같은 땅이었잖아. 같은 땅이었는데 여기가 갈라졌잖아. 그리고 갈라지면서 얘가 솟았잖아. 그러면 아까는 하나였는데 지금 두 개가 됐잖아. 그래서 요 사이가 경계가 지어졌다고. 경계가 만들어졌다고. 너랑 나랑 다르다고. 이제는 아까는 같은 놈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잖아. 경계가 지어졌다고. 경계가 지어졌다고. 근데 그게 무슨 경계냐? 짠했단 말이야. 아파서 소리 못 질러. 알겠니? 알겠어? 무슨 경계라고 이게? 발산 경계라고.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와빵 터졌잖아. 이런 경계를 무슨 경계라 그런다고? 발산 경계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 경계를 뭘 한다고? 발산 경계. 그래서 발산 경계라 그러고 그 발산 경계에 뭐가 있다고? 해령이 있다고. 발산 경계 해령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다음 중 발산 경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다음 중 발산 경계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야? 해령. 발산 경계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해령. 알겠습니까? 해령이 이제 뭔지 알았지? 해령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발산 경계에서 볼 수 있어. 두 번째 졸라 중에 간다. 그러면 이게 아까 땅덩어리가 딱딱한 땅덩어리였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그래. 아까 한 덩어리였는데 이 새끼가 찢어지잖아. 그 찢어지면서 여기서 뭐가 돼야 돼? 소리가 날 거 아니야. 소리가 날 거 아니야. 찢어지면서. 됐니?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진동! 소리가 났다는 건 진동이 났다는 거고 그 진동에서 흔들릴 거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래?
지진! 그 소리가 지진이야. 지진이 여기서 발생하게. 지진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터지면서. 지진이 여기서 터지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럼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 또 뭐겠어?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의 종류를 알아보라 그러겠지.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지진의 종류는 진원지에 따라서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나눌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천발이야, 신발이야, 중발이야? 천발이야. 이거 두께가 얇아. 요 밑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까 했잖아. 이 안에 뭐 있어요? 빨간 거. 요 빨간 거 뭐야? 인절미. 아, 인절미 찢으면서 소리 나대? 그렇게 형편이 어렵진 않아, 우리가. 알겠니? 그 정도 먹어봤지? 그러니까 인절미 찢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진이 발생하겠어? 여기서만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서만 지진이. 그럼 여기서만 지진이 발생하니까 이 지진은 무슨 지진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 이거 천발 지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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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발 지진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뻔하잖아. 뭐가 뻔하겠어? 발산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지진은 천발 지진이야. 신발, 중발 봐, 못 봐? 못 봐. 신발, 어디서? 발산 경계에서 봐, 못 봐? 못 봐. 그 해령에서 천발 봐. 신발 못 봐. 이해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됐다. 두 번째. 세 번째인가? 모르겠다. 여기 있는 애들 있잖아. 여기 있는 애들. 졸라 뜨겁다 그랬지? 그럼 터지면서 얘네들이 나왔을 거 아니야. 얘네들 또 나왔을 거 아니야. 그 밑에 있는 졸라 뜨거운 것들이 나왔겠지. 그걸 우린 뭐라 불러? 화산. 뭘 꾸미네. 화산이지. 뜨거운 물질에 뻥 하고 터졌지. 화산 터진겨. 됐니? 그러면 해령에서 뭐 볼 수 있는 거예요? 화산. 발산 경계에서 뭐 볼 수 있는 거예요? 화산. 그래, 너 화산 터지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화산 터지는 거, 화산. 화산 터지는 거, 화산. 그럼 발산 경계에서 볼 수 있는 거 뭐 있어? 해령. 해령에서 볼 수 있는 거 뭐 있어? 천발 지진, 화산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이름 계속 간다. 이름. 자, 봐.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잠깐 옮겨볼게. 여기서 뜨거운 게 나오겠지. 자, 봐. 요 부분. 됐니? 요 부분 뭐야? 요 부분. 봐봐. 이렇게. 지금 보면 땅에 뭘 본 거야? 단면을 본 거야. 이렇게. 빵 하고. 여기서 터진 거지. 그리고 요 단면이 요거 올라온 게 뭐야? 해령이겠지. 요 사이. 우리 인간이 보면 뭐밖에 못 봐? 와, 우리 인간은 이 그림을 못 보지. 이렇게 보이겠지. 요 사이를 뭐라 그럴까? 계곡. 우린 중학교 때 계곡을 2개 배웠어. 무슨 계곡 배웠어? 중학교 안 나왔어? 무슨 계곡 배웠어? 아, 이런 훌륭한 놈들. 무슨 계곡이야? 아, V자 계곡! 아, 중학교 때 V자 계곡 배웠잖아. 나 무슨 계곡 배웠어? U자 계곡 배웠잖아. 저기도 땅이 솟아서 만들어서 계곡이야. 알겠니? 근데 요 밑에가 어때? 졸라 뜨겁지? 그래서 밑에서 열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 계곡의 이름을 뭐라 그러는데? 열곡. 그렇죠. 열곡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해령과 해령 사이의 계곡을 뭐라 그래? 해령과 해령 사이의 계곡을 뭐라 그래? 열곡. 알겠니? 앞으로 열곡이라는 단어는 너희들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나중에 언제 배울 텐데 최초의 생명체 같은 거, 단백질 합성 뭐 이런 거 어때? 열곡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게 될 거란다. 알겠니? 바닷속에 졸라 뜨거운 물이 퐁퐁 솟아오르는 것, 열곡 어쩌고저쩌고 배울 거야.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어서 그냥 넘어갈게. 그래서 여기에 계곡을 뭐라 불러? 이걸 열곡이라 불러. 열곡. 됐어요? 그럼 발산 경계에서 볼 수 있는 거 싹 다 적어봐, 이제부터. 발산 경계에서 볼 수 있는 거 싹 다 적어보자. 뭐 있다고? 해령. 무슨 지진? 천발 지진. 뭐? 화산. 계곡은 열곡.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줄 알아야 돼. 됐어? 아이스크림 집어와. 됐어요? 그 다음에 가자. 오늘 수업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 필기하다가 안 되면 뭐자고? 찍어. 뭘 필기하느라고 힘쓰냐. 찍어. 자, 간다. 계속 가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지금 무슨 이야기야? 바다 이야기야. 그리고 여기 좀 하려고 그래. 이거 이야기할 거야, 이거.
지금 이게 여러분들 보충학습란인가 뭐 그런 데 있을 거야.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야. 됐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봐, 지금부터. 해력을 축으로. 잘 봐, 여기가 해령이잖아, 해령. 해령을 축으로. 여기가 거리야, 거리. 멀어질수록, 거리. 멀어질수록. 잘 봐. 아까 여기서 치고 올라오는 거 뭐라 그랬어? 그렇지, 마그마. 또는 뭐야? 지구 내부 구성 물질이야. 엄청 고온의 액체일 수도 있지만 액체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 그 물질들이 잘 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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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쭉 올라왔겠지. 그리고 여기서 쌓여서 옆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거야. 이렇게 밀려가는 거야. 왜? 이거 계속 여기 있던 물질들이 계속 올라와서 밀리고 올라와서 밀리고 갈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 돌멩이 하나 있어. A. 그럼 여기에 있는 돌멩이 B가 하나 있어. 됐죠? 그럼 저 A 돌멩이랑 B 돌멩이랑 나이는 누가 더 많아? 이렇게 묻는 거야. 저 돌멩이 A, 돌멩이 B, 나이 누가 더 많아? B가 더 많겠지. 왜? 이 땅 속에 있을 때 만약에 마그마였다면, 마그마라 생각해봐. 마그마였으면 올라오겠지. 그럼 여기서 냉각돼서 마그마가 냉각되면 뭐 돼? 화성암이라는 돌멩이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돌멩이가 됐겠지. 근데 오랜 시간에 거쳐서 여기 있던 놈이 계속 미니까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밀려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해령을 축으로 해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가 많아져. 해령을 축으로 해서 알겠니?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가 어떻다고? 많아져. 그래, 암석의 나이가 많아진단 말이야. 너무너무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봐. 여기 거리 Y축 그래프 봐. 이거 그래프로 만든 거야. 얘가 뭐가 돼야 돼? 나이가 되는 거야. 나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많아져.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Y축 나이. 알겠어요? 두 번째 봐. 이쪽만 내가 한쪽만 그래프를 그려서 그렇지. 아, 여기서 나온 놈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나온 놈은 옆으로 이쪽으로 갔을 거 아니야.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갔겠죠? 그럼 얘 이름은 뭐가 돼야 돼? A 프라임. 그럼 이쪽에 있는 놈을 뭐라 할까? B 프라임. 그러면 A 프라임이면 나이가 많겠어? B 프라임이 나이가 많겠어? B 프라임 당연히 많겠지. 그럼 여기도 그래프를 이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저 새끼 나이가 많으니까 얘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해령을 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나이가 거의 뭘 이루어? 대칭을 이룬다라는 거야. 즉 여기 있는 A의 나이하고 A 프라임의 나이하고 어때? 대충 비슷할 것이고 여기 있는 B의 나이와 B 프라임의 나이가 대충 어떨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라는 거이야. 됐습니까? 두 번째, 이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면 안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도 또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지? 그럼 이렇게 멀리 가지? 그럼 멀리 가면 요게 퇴적물이라 그래. 암석이 쌓여서 굳어진 걸 퇴적물이라는데 요 퇴적물의 두께가 어떨까? 두꺼워. 여기는 얇아. 아까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 왜? 아까 선생님 솟을 때 여기서 이렇게 솟았으니까 여기가 더 두껍잖아요. 이건 퇴적물이 아니잖아. 이건 퇴적물이 아니라 이건 뭐가 돼야 돼? 그래, 얘는 뭐 있어? 아까 해양판이었겠지. 이거 아까 해양판이었을 거 아니야. 해양판. 됐어요? 어휴. 해양판이 어떻게 돼? 자, 봐. 해양판이 이러고 있었는데 밑에서 어때? 다시. 네. 해양판이 어때? 그렇지. 솟으면서 이 종이떼기가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얘는 요 두께는 퇴적물이 아니야. 여기 있던 해양판이 솟아서 솟은 거지. 알겠니? 그래서 퇴적물의 두께는 여기는 얼마 안 돼. 가면서 두꺼워져. 이유는 묻지 마라. 이거 설명하자면 좀 더 어려워. 알겠니? 그래서 퇴적물의 두께도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두께도 어떻게 돼야 돼?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이 두께도 두꺼워져. 그러니까 얘가 나이지. Y축에다 내가 나이를 넣었지. 근데 혹시 선생님이 조금 더 나가셔서 이거 퇴적물의 두께로 집어넣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해령을 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나이 증가, 두께 증가야. 나이 증가, 두께 증가야. 근데 두께가 증가하는 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넘어가자고. 고1에서는 나중에 너희들이 고2에 가서 지구과학을 배우면 그때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이야. 어휴, 우리 책이 없는 게 좀 많지? 자, 마지막이야. 봐. 해령을 축으로 봐. 여기야. 그림 다시. 해령이지, 이게. 여기 해령이지, 이렇게. 됐니? 봐. 요 해양판. 이 해양판. 어느 쪽으로 밀려가? 어느 쪽으로 밀려가? 이 해양판. 어느 쪽으로 밀려가? 해양판. 어느 쪽으로 밀려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밀려가겠지. 됐니? 그럼 여기 있는 해양판 어느 쪽으로 밀려가? 이렇게 해서 얘는 이쪽으로 밀려가겠지. 이렇게 밀려가겠지. 이렇게 밀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해령을 축으로 양쪽에서 서로 당기는 힘이 발생하겠지. 자,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안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낼 수 있어. 됐니? 양쪽에서 잡아 당기는 힘을 무슨 역이라 그래? 힘의 이름, 힘의 이름. 힘의 이름. 양쪽에서 당기는 거 이 힘의 이름 뭐라 그래? 이 힘의 이름. 요걸 뭐라 그러지? 장력이라 그래. 장력. 알겠니? 그래서 해령을 축으로 무슨 힘이 작용하냐 이 딱으로 물어보면 안 되는데 가끔 네. 알겠니? 그래서 해령을 축으로 무슨 역이 작용해? 장력이 작용해. 장력. 서로 당기는 걸 장력이라 그래. 됐어요? 근데 장력 때문에 단층이 만들어져. 단층.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단층이 만들어진데 이 단층이 만들어지면 장력 때문에 만드는 단층은 무슨 단층이냐면 정단층이야. 정단층. 혹시 모르니까 그냥 참고 삼아만 해주세요.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해령에서 볼 수 있는 힘, 장력, 해령에서 볼 수 있는 단층, 정단층 그러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어려워. 조금 더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산형 경계의 특징이었습니다. 발산형 경계의 특징이야. 알겠니? 그럼 발산형 경계의 특징을 싹 다 찾아서 써라.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육고에 다니는 어떤 학생, 그지? 서술형으로 이렇게 쓸 거라고 또 엉뚱한 거 쓸 것 같은데, 알겠니? 다시 봐.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낼 수 있겠지. 발산형 경계의 특징을 쓰세요. 해령. 그지? 또 뭐 볼 수 있어? 화산. 지진 쓰면 안 돼. 천발 지진 써야 되는 거. 됐니? 그 다음 뭐? 열곡. 그 다음에 힘도 쓰려고 그러면 장력. 알겠습니까?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바닷속이다. 바닷속에서 얘가 점점 멀어지는 거야. 자, 간다. 왜 그러냐면 발산형 경계를 이제 다 끝났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럴까? 발산형 경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판의 생성 그래. 이걸 왜 판의 생성이라 그럴까? 잘 봐. 다 했어 이제. 선생님 갈비뼈가 오늘 수업 너무 많은 날인데 큰일 났다. 이따 나중 고등학교 2학년 수업할 때는 이럴 것 같은데. 그땐 거기 가서 문제를 삼자. 잘 봐. 이거 아까 판 하나였지. 근데 이게 찢어진다. 아까 찢어졌지. 이거 판 하나였지 아까. 근데 얘가 찢어졌지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겠지. 얘는 이렇게 가겠지. 그럼 이건 같은 판이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서로 다른 판이다. 서로 다른 판이잖아. 그러니까 해령이 터지면 판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 이름은 A판이야? 그럼 얘네들은 어때? 그래, A판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지. 알겠니?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B판, 얘는 C판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니? 그래서 해령에서 또는 뭐라 그래? 발산형 경계에서 판이 생성된다는 거야. 그래서 판의 생성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전부 다 누구야? 그렇지. 발산형 경계 해령이야. 판의 생성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전부 다 해령 터졌구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됐죠? 해령 이렇게 정리 끝내겠습니다. 외울 게 좀 많죠? 좀 외울 게 많습니다. 외울 게 많아. 엄청 많아. 외울 거 엄청 많아. 외울 거 엄청 많아. 외울 거 엄청 많아. 해령. 해령. 어마무시많다 해령. 됐죠? 자, 두 번째 계속합니다. 발산형 경계야. 자, 그런데 봐. 지금 얘를 한 거야. 됐어요? 근데 봐. 대륙판과 대륙판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어? 만들어질 수도 있어. 알겠니? 잘 봐야지. 대륙판과 대륙판에서도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 있어. 알겠니? 근데 얘는 겁나 많아. 근데 얘는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어. 동아프리카 열곡대. 자, 왜 대륙판과 대륙판에서 열곡대가 딱 한 군데밖에 없을까?
차이점은 해양파는 얇아. 대륙파는 월등히 두꺼워.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질이 치고 올라와서 터져서 판이 갈라지려면 엄청난 두께를 뚫고 올라와야 되겠지. 그래서 거의 일어나지 않아. 알겠니?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국대 조금 이따 가서 보자.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국대. 대륙판과 대륙판이 갈라지는데, 자, 봐. 아이고, 어디야? 자, 봐.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한 거야. 해령 어디 있어? 자, 봐. 해령 어디 있어? 바다 중심부에 있어. 근데 봐.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얘가 태평양이지? 태평양에서는 해령이 잘 발달되어 있진 않아. 해령이 가장 잘 발달된 데가 어디야? 대서양이야. 이거 다 해령이야. 이거 싹 다 해령이야. 물론 여기도 해령이 있어, 이렇게. 요거 다 해령이야. 요건 해령 아닌데. 아무튼 요거 다 해령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바다 중심에는 대부분 해령이 어마무시하게 발달되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가장 잘 해령이 발달된 데가 어디야? 여기야. 대서양. 그래서 이 해령을 뭐라 불러?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물론 태평양이라고 해서 없지는 않는데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 여기도 하나 있는 거야. 해령이야, 이게. 이걸 뭐라 그래? 나츠카판과 태평양판 사이에 갈라지고 있는 거야, 여기. 해령인 거야. 알겠니? 이거 해령인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봐. 여기 있는 거야. 여기는 그래프가 없는데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니? 아프리카판하고 아라비아판하고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 뭐 있어? 해령이 솟았어. 저건 해령이라 그러면 안 되겠네. 육지판하고 육지판이 갈라진 거지.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서 갈라져서 얘네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알겠니? 이걸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해령은 바닷속에 있는 거고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아프리카 대륙하고 아라비아판하고 사이에 얘가 갈라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갈라져서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이거 홍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것밖에 없어.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세계 지도 보고 해령 찾으라 그러면 어디 찾으면 되겠어? 바다 중심에 있는 거 다 해령이야. 다 해령이잖아. 해령. 됐어요? 여기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아까도 했잖아. 뭐에 해당하는 거야? 아까 우리가 배운 건 이렇게 배운 거잖아. 이렇게 배운 거. 내가 그린 그림은 이건 거고 저 그림은 어딜 보여준 거야? 여기를 보여준 거지.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봐. 이렇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거 아니야. 여기 A 해령, 얘 B 해령. 됐니? A 해령, B 해령은 아니고 해령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겠지. 점점 이렇게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벌어지겠지. 됐니? 더 힘을 주면 찢어져 버리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바다가 점점 뭐 되고 있어야 돼? 넓어지고 있는 게 되겠죠. 해령에서 너무 오래 걸렸다. 조금 바쁘다. 또 카오스 마음 바빠진다. 마음이 바빠져요. 어디 갔어? 흥. 빈정 상했어, 이 새끼야. 됐니? 수렴형 경계. 자, 어이가 없네. 수렴형 경계. 지금부터 수렴형 경계 할 거야. 발산형 경계는 뭐였어, 아까? 발산. 예! 많은 거야, 발산은. 끌어올려서. 많은 거야. 그렇지. 터져버리는 건 발산이지. 수렴은 뭘까? 나의 민주. 오늘 민주 얼굴 보기 되게 힘든데 오늘 오래간만에 얼굴 봤네. 됐어? 수렴이 뭐야? 내 민주견을 수렴하지. 우리 선생님이 민주주의 수렴하. 알아. 뭐 그런 눈을 봐. 됐니? 내가 민주주의 있다 그랬더니 얘가. 참, 어이가 없네. 민주공화국. 수렴 뭐야? 바다. 들인다. 해령이 제일 중요한 새끼라면 수렴형 경계 지금부터 할 건데 두 번째로 중요해. 됐니? 섭입형 충돌형. 자, 간다. 수렴형 경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섭입 충돌 구별할게. 갑니다. 나 봐야 돼. 또 우리 책이 또 약간 미진해. 내 그림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선생님 그림이 엄청 좋은 것 같아. 자, 터졌다.
터졌지? 무슨 판? 해양판. 자, 그럼 이 해양판 덩어리가 어때야 돼? 밀려온다. 근데 여기에 자자자자잔자 이렇게 뭐 있어? 대륙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바다야. 오케이. 바다다. 짜잔. 바다다. 짜잔. 바다다. 이렇게 짜잔. 왜? 쫄지 마. 선생님 사람을 패거나 그러지 않아. 알겠니? 오늘 처음 와가지고 되게 쫄아가지고 애가 지금 달달달 떨고 있는데 괜찮아. 선생님 사람을 패거나 그러진 않아. 가끔 싸대기를 때려서 그렇지? 괜찮아. 자, 간다. 여기 무슨 판이야? 잘 봐. 지금 또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니까. 해양판이 이렇게 뭐하고 있어? 밀려와. 무슨 판? 해양판. 자, 옵니다. 해양판이 쭉쭉쭉 오지? 근데 여기 뭐가 있어? 대륙판. 와우. 와우. 여기 대륙판. 대륙판. 이렇게 있잖아. 근데 대륙판은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 뭐가 돼야 돼? 와. 뭐가 와? 해양판이. 와. 뭐가 와? 해양판이. 자, 그럼 여기서 오는 거지. 해양판과 대륙판의 가장 큰 차이점 뭐라 했어? 아까 외워야 된다는 거 있었잖아. 뭐 있어? 밀도차. 두 새끼가 충돌했지? 밀도 누가 더 커? 해양판이 더 커. 그럼 충돌했을 때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밀도 큰 새끼가 그렇지. 밑으로. 밀도 큰 새끼가 밑으로. 가자. 그래서 얘가 가다가 밀도 큰 새끼가 밑으로. 밀도 큰 새끼가 밑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 우리 뭐라 부를까? 이렇게 내려가는 걸 섭입대. 섭입대라 한다고. 얘가 섭입대야. 섭입대. 이걸 뭘 한다고? 섭입대라고 하는 거야. 야, 섭입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야?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의 밀도보다 어떻다 그래야 돼? 커서 그런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얘가 내려가면서 이 뭐야? 대륙판을 깎는 거야. 그지? 깎는 거야. 이렇게 깎고 이렇게 되겠지.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의 시간에 거쳐서 여기가 깎이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요 부분 중요한 거야. 알겠니? 요 부분. 저길 수렴형 경계 중에 여기를 뭐라 부를까? 여기를 해, 구. 해자는 한자로 바다 해자고 구자는 한자로 구멍 구자야. 그래서 해구란 무슨 뜻이야? 바다에 구멍이 생긴 곳이야. 그래 여기에 이름은 말한다고 해구가 발생하는 거야. 해구. 됐니? 어이구. 그래서 수렴형 경계. 여기 무슨 경계? 수렴형 경계. 수렴 무슨 뜻이야? 받아들이겠다. 수렴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야? 해구야. 그래서 바다 제일 깊은 곳은 어디야? 여기를 심해저라 그래. 여기를 가장 깊은 바다를 심해저라 그러는데 심해저보다 훨씬 더 깊은 데가 어디야? 해구야. 알겠니? 해구, 바다 구멍 났다 그래서 해구가 제일 깊어. 그래서 선생님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마리아나 해구가 수심이 몇만 미터야. 1만 미터인가 뭐 만 몇천 미터야. 10,000미터가 넘는다고 수심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해구, 바다에 구멍 생긴 거야. 됐어? 수렴형 경계입니다. 잘 봐. 또 여기가 뭐야? 수렴형 경계잖아. 경계겠지. 얘하고 성질이 다르니까. 잘 봐. 그럼 여기서 뭐 발생하겠어? 이 섭입대가 들어가겠지. 들어가면서 이 땅이 무너지지. 이 땅이 무너지면서 여기 뭐 생겨? 지진. 난 버티고 있는데 땅속으로 계속 어떤 새끼가 들어갈 거 아니야. 들어가면서 계속 이 땅덩어리를 흔들어대는 거야. 이걸 지진이라 그러는 거야. 지진. 그럼 또 지진 나왔지. 그럼 지진 나왔으면 지진을 구별해야 되겠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 그렇지. 진원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천발, 중발, 신발로 구별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야. 잘 봐야 돼.
뭐야? 여기 해구지. 잘 봐야지. 여기를 뭐라 그래? 대륙. 여기 해구지. 여기를 뭐라 그래? 바다. 그러면 지진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해구를 축으로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거야. 해구를 축으로 육지 쪽에서 발생하는 거야. 육지 쪽에서. 그리고 하나 또 있지. 해구를 축으로 육지로 갈수록 하나.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라고. 이건 항상 모든 학교 시험 문제에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이게 서술형으로 안 나오면 내가 민석이 머리를 확 밀어버릴 수 있어. 알겠니? 그래서 해구를 축으로 육지로 갈수록 잖아. 엄청난 사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고. 됐습니까? 왜 선생님 그 강조했던 걸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린 건 아니지? 그래서 해구를 축으로 대륙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엄청난 사실이잖아. 그래서 해구를 축으로 봐.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오이구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해구를 축으로 해서 봐. 대륙판으로 갈수록 진원지가 깊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자 갑니다. 여기 무슨 지진? 천발지진. 여기쯤 무슨 지진? 중발지진. 여기쯤 무슨 지진? 신발지진. 그래서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지는 깊어지고 있어요. 됐습니까? 두 번째. 자 간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지 이렇게. 그럼 섭입대를 따라서 여기서 뭐 생겨? 여기서 섭입대를 따라서 여기서 뭐 생길까? 마그마가 생겨 저기서. 마그마가 생기는 원리는 나중에 가르쳐 줄게. 지금 여기서는 안 돼. 함수 강물이라는 게 있고 물 빠져나오면서 뭐 마그마 생기고 막 그래.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마그마가 생겨. 그러면 얘가 치고 올라오겠지. 그럼 얘가 치고 올라오겠지. 얘가 치고 올라오겠지. 그럼 해륙을 축으로 해서 화산은 바다 쪽에서 생겨? 육지 쪽에서 생겨? 그 육지 쪽에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해구 뒷부분의 육지에서는 천발지진, 신발지진, 중발지진, 해구 뒷부분의 육지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겨. 겁나 중요한 거요. 알겠니? 왜 겁나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야, 이게.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있냐면 이쪽이 태평양이라면 이게 태평양이야. 이게 태평양이야. 그럼 태평양 해령이 밀고 오겠지? 이따 보여줄게. 그럼 이 새끼들이 누구야? 일본이라는 동네야. 일본이라는 동네야. 일본. 이게 일본이라는 동네야. 그 일본은 천발지진, 신발지진, 중발지진 졸라 활발한 거. 일본은 지진과 화산이 막 터지겠지. 여기가 뭐가 있는 거야? 동해바다가 있는 거야. 동해바다는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깊은 형태의 바다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카우스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있어. 뭐 니네 조국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카우스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월드컵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쭉 내려오니까 나의 조국 대한민국 밑에도 섭입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밑에도 섭입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얼마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지. 다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주로 신발지진이겠지. 겁나 깊은 신발지진이 발생하는 거라고.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요 그림 이해됐지? 지워야 돼? 됐지? 그래서 이 그림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봐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봐. 이렇게. 요 그림으로 갈게. 됐니? 여기에 태평양판이 있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태평양은 오래된 바다라서 거의 해령이 소멸된 거야. 그래서 태평양판이 이렇게 밀려온 거야. 그래서 일본을 축으로 잘 봐. 이거 내가 그냥 그래야 되겠다. 다시 그릴게. 내가 그냥 그릴게. 우리 쪽이 그림을 그리면 대한민국을 이쪽에다 보통 두거든. 왼쪽에다가. 일본을 이렇게 보통 세계 지도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겠니? 그러면 이쪽에 뭐 있어야 돼? 태평양 해령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해령이지. 잘 봐. 그래서 일본을 착각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대륙에 붙어 있어. 그건 이해되겠지? 그래서 우리의 대륙이 무슨 대륙이야? 유라시아 대륙이야. 근데 아쉽게도 일본도 지질학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에 포함되어 있어. 그럼 얘도 대륙이니까 해구가 어디에 형성돼? 이렇게 해구가 형성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해양판, 이게 무슨 판? 대륙판 이렇게 되는 거야. 대륙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태평양 해양판이 쭉 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이게 일본이라는 대륙이고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대륙이면 일본 대륙에 여기에 천발지진, 신발지진 졸라 많겠지. 그리고 우리나라 올수록 진원지가 뭐 해진다 그래?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얘지. 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얘겠어? 우리나라잖아. 너희들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저게 우리나라란 말이야. 카오스의 나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가 맨날 시험 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일본의 동해안이라 그러자 일본의 동해안에는 무슨 지진이 활발해? 천발 지진이. 알겠니? 그래서 우리나라 올수록 신발 지진으로 진원이 바뀌는 거란다. 이해됐어 이제? 다 됐어. 그래서 해구의 특징, 해령의 특징이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아이고, 그럼 하나 더 설명하고 지울 걸. 또 그렇게 생겼네. 자, 봐. 하나 더. 자, 간다. 해양판. 이거 뭐, 대륙판. 바다. 자, 섭입대. 됐어요? 그럼 여기 해구. 됐어요? 그럼 여기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이 새끼가 계속 밀어. 얘가 계속 밀어. 민다. 그럼 이 땅덩어리는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땅덩어리, 대륙판은. 여기 있는 대륙판은 어떻게 돼? 그래. 여기서 구멍 날 건 구멍 나고 얘가 솟아.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솟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얘가 솟아 올라가잖아.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해구 뒷부분에 육지가 솟아올라. 그럼 해구 뒷부분에 육지가 솟아올라서 뭐가 되겠어? 습곡. 산맥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해구 뒷부분에 육지가 산맥이 되는 경우가 있어. 알겠니? 어마무시하는 게 있어. 그게 외우셔야 돼요. 해구 뒷부분에 육지가 산맥이 되는 거 외워야 돼. 바로 우리 책에서는 안 다루는데 여기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여기. 알겠니? 요 산맥의 이름을 안데스 산맥이라 그래. 똑똑하잖아, 쟤. 됐니? 안데스 산맥 가봤지? 안 가봤어? 중학교 졸업여행으로 안데스 산맥 정도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안데스 산맥 가봤지? 나 안데스 산맥 가봤지? 가봤대잖아. 우리 안나 형편이 좋거든. 불쌍한 새끼들 많아. 알겠니?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한 번씩 가라, 민주야. 안데스 산맥 세레빠 신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면 돼. 자식 안데스 산맥이구나. 그럼 요 밑에 뭐 있겠어? 해구 있겠구나. 안 봐도 저거 봐도 졸라 깊겠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가 되는 거야. 됐죠? 외워야 돼. 됐니? 그럼 봐. 여기 무슨 판이야? 나스카 해양판. 여기 무슨 판이야? 남아메리카 대륙판. 해양판이 밀고 와서 아메리카 대륙판하고 충돌.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나스카판이 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됐겠지. 그래서 남아메리카판이 솟아 올랐겠지. 그래서 산맥이 만들어졌겠지. 안데스 산맥이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졸라 중요한 거 간다. 우리 태평양은 여기는 태평양 이렇게 해구. 여기 해구. 여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넘어갈게. 해구 막 이렇게 해구가 발달된 거야. 그래서 태평양의 가장자리에는 엄청난 양의 해구가 발달되어 있는 거야. 그럼 저 엄청난 양의 해구가 발달되어 있으니 천발지진과 신발지진과 중발지진에다가 화산까지 계속 터지겠지. 그래서 저기는 지각기 매우 어때야겠어? 불안정해. 지진과 화산이 맨날 터진다고. 그 저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지. 뭐라 그래? 지구의 불의 고리다 그래. 지구의 불의 고리를 됐니? 태평양의 해안선을 얘기하는 단어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각이 안정한 데야, 불안정한 데야? 엄청 불안정한 데인 거지. 됐어요? 그래서 유럽의 대륙 중앙부에서는 지진과 화산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됐습니까? 됐죠? 시간상 빨리 할게. 하나만 더. 다 됐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 됐어.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 한 거야. 이제 큰 건 다 했는데 봐.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돼 있지. 이번에는 충돌형 경계야. 섭입형 경계에서 충돌형 경계가 하나 있어. 충돌형 경계는 뭐냐면 됐니? 얘야. 어딨어? 이것도 아니고. 어딨어? 여기 있는 거야. 다 됐어? 충돌을 했는데 얘가 무슨 판이야? 얘는 무슨 판이야? 그렇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했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 밀도 차이가 별로 안 생겨. 대륙판과 대륙판이잖아. 그러니까 충돌을 했으니까 밀도 차이가 별로 안 생기니 어떻게 돼? 그래. 깊게 들어가는 새끼가 없지. 밀도 차이에 의해서 뭐야?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충돌형 경계인데 밀도가 차이가 별로 없지. 충돌해서 섭입대가 발생하지 않아. 얘가 쭉 내려가는 셈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 천발 지진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땅덩어리가 어떻게 돼? 솟아올라 버리겠지.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솟아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양의 뭐가 생겨? 습곡 산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하고는 저하고는 좀 다른 거지. 됐니? 이 산맥이 그 유명한 누구야? 히말라야 산맥이야. 알겠니? 요건 유라시아 대륙, 얘는 인도 대륙. 그래서 인도 대륙판과 유라시아 대륙판이 충돌돼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어?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땅덩어리가 계속 지금도 솟아 올라가고 있는 거지. 됐니? 솟아 올라가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야. 마지막 하나 더. 됐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 봐봐. 호상열도라는 단어에다가 밑줄 쳐놓고 똑같은 거야. 이름만 달라.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데 이름만 달라. 됐니? 설명할 거 없어. 잘 봐. 자, 봐. 오늘 배운 것만 봐. 여기 뭐 있어? 해령이지. 잘 봐. 얘 뭐야? 해구지. 자, 여기 무슨 판? 해양판. 여기 무슨 판? 대륙판. 그러니까 여기 뭐 만들어졌어? 해구 만들어졌지. 그리고 대륙판이 솟아올랐지. 대륙판이 솟아올라서 뭐라 그래 있어? 습곡산맥이라 돼 있지. 잘 봐. 호상열도는 얘랑 뭐가 다른지만 보면 돼. 바로 뭐야? 요거 무슨 판이야? 해양판이야. 근데 여기 무슨 판이야? 해양판이야.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할 수 있어.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 나 봐야 돼. 시간이 조금 없네.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봐. 쌤 봐라. 또 그림. 여기서 아까 뭐 솟았어? 해령. 여기서 뭐 솟았어? 해령. 여기 뭐야? 바다.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럼 뭐 이렇게 대충 됐겠지? 됐다? 그럼 이게 한 판이야? 이게 한 판이야, 지금 이게 한 판. 판의 생성. 아이고, 내가 얘기를 안 했네. 여기가 판의 끝, 소멸. 그럼 얘가 뭐야? 한 판. 이렇게 됐겠지. 됐죠? 근데 봐. 여기서 다시 하나의 해령이 또 솟아버렸어. 응?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솟은 새끼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가겠지. 여기서 솟은 새끼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오겠지. 그럼 요 사이에서 어떻게 돼? 해양판이 이렇게 오는 해양판, 이렇게 오는 해양판이 있겠지? 그 해양판과 해양판도 충돌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 한 놈이 어떻게 돼? 솟아올라서 뭐가 돼야 돼? 섬이 되는 거야. 엄청난 양의 섬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만들어진 섬을 우리 뭐라 그래? 호상열도라 그래. 해양판과 대륙판하고 만나서 된 걸 뭐라 그래? 습곡산맥이라 하듯이. 알겠니? 그래서 호상열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누구의 특징과 똑같아야 되겠어? 해구에서 나타나는 특징하고 똑같은 거야. 됐어요? 마무리.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꼭 찾으려면 없어. 어디 갔냐? 너무 많이 갔잖아. 자, 마무리합시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 봐. 여기 있는 거야. 요거 필리핀판이야. 그 다음에 요거 무슨 판이야? 태평양판이야.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된 거야.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된 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어. 여기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된 거야.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둘 다 해양판이야. 그럼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어떻게 돼? 엄청난 호상열도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엄청난 섬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필리핀 안 가봤겠지만 필리핀은 약 3,500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국가야.
그러니까 필리핀은 섬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수밖에 없지. 왜 그러겠어?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솟아올라서 섬으로 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호상열도 뭔지 알겠지? 호상열도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갈게요. 원래 오늘 숙제 주는 날인데 오늘 수업량이 별로 없어서 숙제가 따로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숙제 내보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